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한동안 역전세난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좀 잠잠해졌나요? 아닙니다. 역전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월별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를 월별로 계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2024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어쩌면 언제? 언제요? 언제냐면 근데 이제 드디어 2024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24년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나눠서 전망해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세 가지면 매물, 매물, 네. 정책, 예. 그리고 금리. 예. 세 가지 삼두마차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매물.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네네. 그죠? 사는 사람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매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 그거에 따라서 집값의 향배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은 매물이요,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가격이 빠지면 매물이 줄여요. 이거 뭐 당연하죠. 네네. 안 파는 겁니다. 네. 왜 팔아 이러면서. 네. 지켜보자.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면 매물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더 오르잖아요. 그럼 또 줄어요, 매물이. 왜냐하면 더 오를까 봐. 그래서 매물은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매물의 방향성이 그려졌었어요. 네. 근데 2024년부터는 가격이 빠지는데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빠질 걸 우려해서 시장이 매물을 증가시키면 그럼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정책은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선거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이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그러겠죠. 한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또 어떻게 작용될 건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문제잖아요. 또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미국 연준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이렇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 아니어서 금리를 예측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학자로서가 아니라 대표님으로서 그렇죠. 이런 정도 돼야 이게 부동산이 좀 활성화된다 정도의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네. 과거처럼 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은 안 온다는 건 제가 90% 이상 확신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가 확 떨어지거나 금리가 확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점점 더 축소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빠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러기는 없을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변동폭이 제한적이라면 사실은 금리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전문가들이 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저는 그 영향 강도를 좀 적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영향의 정도가, 강도가 네,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동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를 할 때도 경제를 십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키워드로. 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의 심리, 또 사려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이 투자에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4년 이 초반 상반기에 어떤 심리들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면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지금 집을 사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상투에 샀다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어려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의 심리는 항상 뭐랄까 항상 이제 쫓기죠. 네. 뭐 집값이 더 오를까봐. 예.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조급한 심리가 있는데, 근데 이 심리가
수요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가 막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유효 수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 집값은 안 빠진대요. 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다들 이게 뭐 사고 싶은 사람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응. 공급은 별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럴듯해요? 근데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니에요. 욕망이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여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다 강남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그건 수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오, 그렇다. 심리는 막 조급해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제 주제에 맞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상황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사실 그래서 심리가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 한때 정부에서 영혼을 걸어서라도 집을 사십시오라고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네. 네,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이제 무주택자인 분, 그다음에 이제 막 중장년일에서 더 이상 방황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에게 2024년에 집을 사세요라고 권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더 관망해보자라고 하시겠어요? 2024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쩌면입니다. 왜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래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2024년 10월에 사세요. 이거면 사기죠. 사기죠. 네.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보시면서 그 시기가 어쩌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어쩌면이 언제냐? 언제요? 언제냐면 제가 뭐 셀코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가격이 떨어지고 안 오르는데요. 네.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어허.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이거 상표 나가도 됩니까? 예. 이거 되게 맛있던데, 물이. 예. 이 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 결정이 될 거잖아요. 네. 이 물이 거래는 잘 되는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떨 때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 물이 거래가 엄청 잘 돼요. 잘 되는데 가격은 안 올라. 그럼 공급은요? 그럼 어떨 때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급은 많아. 네. 그런데 거래가 잘 되니까 수요도 많아. 이해하셨죠? 네네. 수요도 많고 공급이 많으니까 거래는 잘 되지만 네. 가격은 안 올라요. 자산시장에도 반드시 이때가 온다. 이때가 내 집 마는 게 제일 좋을 때요. 적기죠. 왜냐하면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 집을 살 수 있는 맞습니다. 집. 그럼 그때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제일 바닥일 때요. 왜냐면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고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매물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요는 계속 사요. 근데 팔 사람은 다 팔았잖아요. 네. 공급이 줄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오호. 그러니까 이 집값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안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때가 올해가 될 수가 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살 사람은 실수요자든 살 때가 언젠가 아마 또 올 수 있는데 팔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때 던져?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주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꼭 팔아야 된다면 빨리 파시라. 어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년 뭐 이렇게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은 뭐 굳이 파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마 팔고 싶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왠지 아세요? 가격이 빠지면 더 빠질까 봐 이때다. 빨리 팔고 싶어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심리에 쫓겨서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한동안 역전세난이다 그래가지고 집 갖고 있는 사람 돈 더 줘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요즘 좀 잠잠해졌나요? 아닙니다. 역전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거래된 네. 한 16,000개 정도를 표본 조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6,000개의 전세 갱신 계약이죠. 네. 그게 그 중에서 60% 이상이 가격을 낮춰서 거래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3억에 전세 들었던 사람이 2억 5천으로 내립시다. 그렇죠. 2년 전 가격보다. 아.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게 2년 전 가격보다 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 2년 전 거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역전세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오르는 동네도 많잖아요. 전세값이 실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월별로 오른다는 거예요. 월별로. 네. 근데 전세를 월별로 계약하진 않잖아요. 2년 만에 계약하잖아요. 그럼 뭐 4년도세는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아. 2년 전 가격보다는 떨어지고 있다고요. 전년 동월 대비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전년 동월 전년 동월 이렇게 대비. 해야죠. 어허.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월별로 전세 가격이 뭐 2%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역전세는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데 왜 월별 가격이 올랐다고 역전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좌표를 만들었을까? 근데 작년에 또 유력한 한 증권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3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친구 제 애널리스트 후배인데요.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열심히 근데 하는 친구인데. 신뢰성 있는 분이어도 네. 또 이렇게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몇 % 떨어진다는 말은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그냥 좀 찍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리고 하락폭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부터 다른 국면이 온다. 이 정도의 예측이 더 필요하지. 사실은 20%, 30%, 40% 빠진다는 자극적이고 기자분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사 엄청 쏟더라고. 근데 내 집 마련하고 뭐 내가 내 집 팔고 이런 분들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 애널리스트께서 하락할 뭐 전망이 조짐이 보인다 써도 또 저 같은 기자가 몇 %요? 구체적으로 찍어주셔야죠. 라고 맞아요. 숫자에 약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랭킹, 숫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방향성을 봐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데. 방향성.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와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뭐 몇 프로 오를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주식 2배로 오를 겁니다. 얼마 사기꾼 많습니까? 맞아. 그 대신 숫자를 얘기할 때 이런 거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숫자는 중요하죠. 네. 숫자는 중요한데 어떤 숫자가 중요하냐면 그 단편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추세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아하. 이해하셨죠? 오. 왜? 추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오른다는 게 아니라 3%, 1%, 2% 이렇게 변화를 얘기해. 그 숫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오릅니다. 이거 많이 오른 건가요? 적게 오른 건가요? 기준이 뭡니까?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올랐다가 10% 오릅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추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탁이라고 해서 그냥 그 시점에 대한만 고민하지 말고 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플로우로 이해하시는 거, 변화를 얘기하죠. 그 시점, 그 시점에 숫자만 얘기하는 건 사실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 올해 집값 아직 바닥 안 찍었어. 라고 이제 강조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더 내려갈까요? 네,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물이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면 그럼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살 사람은 없다? 그럼 가격이 더 빠지겠죠.
근데 이제 제 경우에 너무 개인 상담 같지만 네네. 달랑 집이 한 채인데 네. 얘가 집값은 낮은데 규모가 커요. 평수가. 그래서 저처럼 게으른 노부부가 살기는 청소를 대충 해놓고 살아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긴 한데 종부세도 참 슬프게 적게 나와요. 고맙게.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방배동 설해마을인데 들고 있어야 되는지 바닥을 친다니까 하락세가 있다니까 똘똘한 아파트 줄여서라도 가야 되는지. 근데 거기 주거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으세요? 몹시 높아요. 그러니까 또 정도 있으시고 설해마을에 그거 이사 갈 마당도 있어요. 마당 저만 있어요. 그 용기가 있으세요? 거기 나올 용기? 그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약하죠. 그러면은 좀 그걸 먼저 고민해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알아요?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든지 좀 더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죠.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은퇴사도 많아지고 당장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사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도 좀 있냐면 그분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를 팔고 조금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같은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이 굉장히 싸졌고 그리고 임대도 잘 안 나가니까 장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피스텔 사더라고 며칠 사더라고 했더니 제 남편 말 안 듣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네.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거주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싫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죠. 자, 어허. 내가 그 인생을 질로 살 거냐, 일종의 만족도로 살 거냐, 아니면 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좀 용기가 필요하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유튜브가 여기는 그게 어울리십니다. 유튜브가 워낙 많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남양주인데요, 양평인데요,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뭐 전원주택 마을 너무 아름다웠던 게 뭐 4억 하던 것이 지금 뭐 2억에 맞습니다. 2억에 2억. 되게 많다며요. 네. 그런 것은 안 돼요, 그건. 안 돼, 절대. 절대. 그냥 거기 진짜 살고 싶으시면 전세로 가서 사시면 돼요. 제 남편 보내려고요. 네. 절대 매입은 안 됩니다. 전세로 사서 전세를 줘서 보내면 되겠군요. 네. 그냥 가서 전세에서 그냥 어. 거기서 거주하시라. 어차피 거기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 구하기 힘들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사시라고 그러면 되고 절대 매입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안 팔리겠죠. 안 팔립니다. 그리고 폐허가 돼갖고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안 팔립니다. 어허허. 아니, 저는 사실은 제 딸도 너무 한심해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빈약하고 정보에도 눈이 어둡고 좀 엉터리 망터리였는데 오늘 친절한 광수님 떡방에 이광수 대표님께서 살짝 눈이 떠졌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던 고민 늙어가는데 이거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싹둑 잘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요. 네, 그럼요. 자주 불러주세요. 제가 초대할 테니까 와서 편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단계를 저랑 한번 저희 이뮤니티 다단계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